자, 광명, 시흥 집값 불 붙었대요. 맨날 지금까지 집값 올라가는 이유? 예전에는 뭐 규제 때문이다. 근데 규제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금리 때문이다. 근데 지금 시중금리 오르고 있죠. 얼마나?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급이 들어와요. 일상급 신도시를 조성하면 공급 대량 들어오죠. 얼마나? 7만 원나. 그런데 공급이 들어와도 오른대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광명시흥 오른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뭐라 그래요? 오른다더니 또 광명에서 뿔났대요. 뭐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하는데 광명 뉴타운 일대가 대거 포함됐다. 그러니까 뭐 옆 동네 잡려. 광명 뉴타운 요거 개발해서 제대로 살게 만들겠다. 이것을 지금 내가 비싸게 지금 차익 실현하고 빠져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버렸다. 날 왜 잡냐? 차익 실현하고 빠져야 되는데 이런 징징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매매 전세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지정한다고 막 올리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렇게 비싸게 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겠죠. 전세가격 쭉 뛰었죠. 전세가격은 오를 만한 여지가 되죠. 광명 시흥지구 들어온다면 지금은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올랐어요? 6월부터 올랐죠. 임대차 3법이랑 관련 없다.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여기 광명은 공급이 굉장히 많죠. 공급이 많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1순위 받기 위해서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또 서울 전세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 서울 생활권에 있는 광명으로 밀려나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런 부분까지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세가 폭등이 잦아들고 있는 중이다. 자,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6월에 고점 찍었다가 쭉 떨어지는데 최근에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거래량 줄어들었는데 이사철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사철이 언제예요 그럼? 거래량이 늘어날 때만 이사철이죠. 거래량이 떨어지면 이사철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어때요 지금? 2월에 많았죠. 최근 중에서 가장 많을 때 보면 어때요? 6월에 많았고 그 다음에 작년 2월이에요. 작년 2월이랑 7월. 이거 심리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거랑 그 전에 2월. 이사철이 아니에요? 이사철 언제 가는데 보통? 특히 애들 학교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사철 언제 가요? 3월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8월에 계약하죠. 그러니까 보통 7, 8월 1에서 3월 이때가 이사철인데 언제를 이사철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철인데 2월 집계는 다 안 됐지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 광명 시흥지구로 교통 들어오니까 뭐 가격 오른다 이런 식으로 띄워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제일 낚이는 거죠. 외지인들 많이 사고 있죠. 이것도 11, 12월이고 12월 1월인데 연말에 외지인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명의분산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들이. 법인은 그렇게 많이 안 샀고 많이 팔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래 보면 어때요? 폭등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뛰죠. 이래놓고서 신고가 시세 교란이 없다.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물은 6억대로 나오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낮추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왜 낮췄겠어요? 공급이 과잉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예상이 가는 거죠. 광명 시흥지구 외에도 광명에는 공급이 아까 이야기했던 뉴타운이나 또 엄청난 재건축 단지들 있죠. 그쪽에서 공급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 나오니까 아직까지 더 선동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거래 보면 막 이렇게 띄우고 있죠. 계속 가격을. 그리고 뭐 여기도 갑자기 팍팍 뛰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고. 연말에 많이 뭐 차익 실현했다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명의분산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하한동 마찬가지고. 아니요, 왜 올라요 근데? 단지 재건축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한동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7만원 공급이 겹친대요. 뉴타운도 있고 더 늦춰진다. 자, 그렇다면은 왜 늦춰지겠어요? 수익이 안 되니까 늦춰지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없이 공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는 오로지 순공급인데 대량의 공급이 들어오는데 재건축이 가격이 오르고 하면서 주변까지 시세를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단한 이론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자, 광명시 인구 29만에 신규 공급량이 총 10만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광명 뉴타운 공급량, 하안 2지구 공급량, 그 다음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택지 등 해가지고 주거지구 해서 10만호 공급이 된다. 그렇다면은 광명시 무주택자는 99%로 신규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오른다. 예, 올리세요. 올리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죠.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논리적 반박 없으면 짧은 지식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매가는 오른다고 칩시다. 근데 누가 사요? 10만원 공급 들어오는데 전세가 2배 이상 된다고 칩시다.
10만원 공급 들어오면 다 빠지겠죠. 그럼 뭐예요? 대박 역전세는 나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거죠. 그렇다면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데 매매가 올라서 전세가 올라서 매매가 더 올랐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게 불보듯 뻔한데 누가 여기 요 가격에 사주겠느냐. 나보다 더 바보를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 사세요. 두 채, 세 채 늘리세요. 전세가 갭투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전세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만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겠죠. 공급이 나중에 입주돼서 전세가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갭투기 수요를 영향받을 게 뻔하고 그 다음에 옆에 신축 아파트 들어오는데 대량 들어와서 만약에 뭐 전에 살던 사람들 거기로 싹 다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이 아주 빼빼로 게임하고 남은 빼빼로만큼 생각이 기신 분이다. 지금은 뭐 전세값 들썩인다. 들썩일 수 있겠죠. 근데 보셔야 될 거는 하남을 보시면 되죠. 하남 교산 들어온다고 했고 가밀 그 전에 위례 들어왔었죠. 위례는 하남뿐만이 아니라 송파, 성남, 하남 세 개가 겹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하남 그 다음에 가밀, 교산 이런데 청약 노려보는 수요들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미사 강변도시 이런 곳에서 전세가 폭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를 인해서 갭투기꾼들 가격 올리면서 매매가 폭등까지 동시에 일어났다. 근데 지금 아직 가밀 제대로 들어온 거 아니죠. 앞으로 들어올 예정 굉장히 많죠. 위례도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는데 전세가가 벌써 떨어졌어요. 폭등하던 데가. 그럼 광명은 어떻겠어요? 더 많은 공급이 들어오는데 뻔하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리러 가자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 올리고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어떡하려고요. 올려가지고 저걸로 갭투기 올린다라는 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그리고 보면 어때요? 입주 이후 다시 가라앉았다. 근데 입주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만 입주된다면 모를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뉴타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재건축 주거지구 들어오죠. 이런 거 다 빼고 났을 때 그때 입주 들어올 때도 빠질 텐데 과천도 마찬가지고 하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때요? 다 답은 주변에서 나와 있었는데 거기다가 집주인들 비명 지르고 있죠. 추가 발표 집을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뉴타운 재건축 4만 가구 거기에 2028년까지 총 11만 가구예요. 되겠어요? 집값 계속 오르겠어요? 11만 가구? 우습죠? 매물이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서울이랑 똑같은 추세죠. 11, 12월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벌써 5일 만에 2% 늘었죠.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선동해서 매매가 오를 거니까 내 것 좀 빨리 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거에 속아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팔고 빠지는 거죠.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주식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 지금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한테 팔고 빠지겠다 라는 수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명수의 노래가 생각나죠. 바보에게 바보가. 더 큰 바보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빼빼로 게임에 남은 그 빼빼로 조각만큼 긴 생각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그거에 넘어가면 진짜 바보에게 바보가죠. 세계의 산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땅값 현물 보상으로 대처한다. 이거 무조건 안 된다. 현물 보상은 무조건 안 될 거야. 대토 보상 안 돼. 리치 보상 안 돼. 무조건 돈으로 줘야 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 대거 공급될 경우 자 반발하는 주민들 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뭐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니까 반발한다. 아니 토지주랑 인근 사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 다음에 정체로 악명 높은데 철도망 구축으로 해결이 되냐. 아니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시흥 집값은 왜 올라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여기서 띄워놓고서 여기서 반박하고 아니 본인들이 집값 오른다고 얘기해놓고서 그걸 또 들어오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안 될 거라고 반박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반박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이기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언론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발 반감하면서 보금자리 취소 경험 탓에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크다. 아니 저기서 대부분 보면은 보금자리 지구 때 토지 보상 받으려고 미리 정보 가지고 선점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받고 못 판다고 생각을 해서 안 팔고 뻗쳐봐요. 대부분은 계속 개발 안 돼서 저 농지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개발돼서 차익 어느 정도 받고 나오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다. 왜? 저게 통과되면은 광명은 공이 쓰고 택시도 할증 안 받고 서울이에요 거의. 거기에 대량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상당히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죠. 오른다는 여론도 만들고 안 된다는 여론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영향 안 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요거밖에 답이 없죠. 보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자 분양 계획 아직은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가구 수가 들어온다는 거 총 가구 수에서 일단 요거 빼더라도 그렇다면은 4천 가구 가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살고 있겠어요 지금? 뭐 전세나 어디 가서 월세 이런 거
이렇게 임대로 살고 계시겠죠. 이런 분들이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 매물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런데도 그냥 일단 전세가 오른다. 물론 찾는 사람들은 있겠죠. 광명 뉴타운 들어가려고. 하지만 너무 비싸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죠. 결론, 공급이 들어와도 오른다. 그렇지만 공급은 무산될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언론들끼리 첨예하게 싸우고 있다. 이 정도로 의견이 나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양쪽 다 구라치고 있는 거다. 이러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굳이 광명 신도시가 안 들어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4만 가구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 그런데 만일 언론에 이야기해서 이게 만약에 무산되더라도 4만 가구 있는데 무조건 무산된다고 볼 수 없죠. 7만 가구 추가 공급이 돼요. 자, 요거 들어오는 시기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 오를까요? 지금 사면 오를 거야 라고 유도해서 마지막까지 빚값 띄우려고 하는 수작일 뿐이다. 결국에는 공급은 둘째치고 그 전부터 많은 규제로 인해서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의 조정대상 지역이죠. 많은 규제로 인해서 투기 수요는 막혔고 한 채 가지고 몸색하는 정도 남아있는데 이제 막 갭투기 유도해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고, 근데 갭투기 하는 사람들도 앵간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런 데 안 들어가겠죠. 나중에 입주 들어오면 그게 다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마지막 반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